네, 안녕하세요. 월운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글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안중근 의사 유묵. 유라는 건 이제 남길 유자이고 묵은 먹이니까 먹으로 쓴 특히 붓글씨를 남겨둔 것을 유묵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신분이셨던 안중근이란 분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라고 하죠. 를 사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 따라서 또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는데요. 여기서는 뭐 이게 뭐 과연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에 좋은 영향을 주었냐 뭐 나쁜 영향을 주었냐 그게 뭐 정당했냐 옳았냐 옳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 유목이라는 거에 알 수 있듯이 이 의거 이후에 리순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필과 서예 활동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긴 붓글씨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볼 글은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란 글인데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위는 위하다. 중국어로 치면 웨이라고 읽을 것이고요. 위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 몸을 바치는 것, 자신을 바치는 것이 위국 헌신이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좋겠네요. 군인 본분이다. 군인의 본래 직분이다. 본래 신분이다. 그런 거죠. 이 글씨는 이제 사실 한국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리순 감옥의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안중근 의사에게 받은 글입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 감옥에서 이제 그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인이긴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개인적인 면모를 보고 굉장히 존경을 많이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는 이 안중근과 친해지고 싶은 이 도시치라는 분이었는데 사실 신분상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안중근은 당시에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도시치는 그곳을 이제 관리하는 교도관으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다 하더라도 불가능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글을 토우시치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바로 위로해주는 의도였겠죠. 결국 그대는 군인 신분이고 군인이라면 모름지기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치는 것이 본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뭐 교도관으로서 대한다 해도 뭔가 죄책감을 갖지 말라 이런 의도를 한 거죠. 사실 이런 자세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를 지금 통제하고 억압하는 교도관에게 결국 당신은 당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리순 감옥에서 일본인들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개인적인 어떤 인품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책을 쓰거나 혹은 서예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글씨는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잘 관리되고 있죠. 이것도 일본 분이 이제 이걸 한국에 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반환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글은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란 뜻인데요.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를 만든다. 뭐 가시가 돋아난다 해도 되겠죠. 일일 하루 동안 부독서 서는 이제 책이란 뜻이
있고 뭐 글이란 뜻도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구중 입 안에 생형극, 형극을 낳는다, 형극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형극이 이제 가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돋는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이건 추구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명문장을 모아놓은 그런 책에서 이제 보이는 문장인데요. 사실 이거는 황정견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있어요. 송나라때 학자인데 뜰정자에 고들견자 황정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독서라고 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글에서 어떻게 말하냐? 사대부가 3일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의리를 가슴속에서 건네주지 못하고 거울에 대고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아주 밉상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말이 무미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무미. 물론 이제 이 사람은 황정견은 3일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이라고 했지만 결국 비슷한 거죠. 말이 무미하다, 맛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뭔가 말이 정리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아주 제멋대로 나간다 하는 것을 무미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이제 가시가 돋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함부로 된다. 입이 아프다 그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건넬 때 뭔가 두서없이 그리고 또 표현이 정돈되지 않고 생각 없이 막 함부로 내뱉게 된다라는 걸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어를 인용한 구절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결리사의 견위수명 이득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 이로운 것을 보았어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봤어요.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 의라는 건 우리가 정의할 때도 쓰는 의자죠.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은 뭐 돈이라고 해서 뭐 되게 뭐 그냥 뭐 지폐가 떨어져 있냐 이 정도겠지만 그냥 지나가는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있는데 굉장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가져가면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냥 잽싸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가져가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 이게 주인이 있는 물건이 아닐까? 주인이 있다면 되찾아줘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롭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온 거니까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견위 수명 위태로운 것을 보았을 때 위험한 것을 보았을 때 수는 이제 주다라는 뜻의 줄 숫자인데 바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명은 이제 목숨 명자 목숨을 바친다. 이것도 역시 군인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신분에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붓글씨를 보면 아자가 이제 굉장히 생략되어서 약간 거의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실제 원래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게 해서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리사의 견위 수명 이득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 자, 그 다음에 박학어문 약지 이래. 이것도 이제 논어에서 군자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글에 대해 널리 배우고 예법으로 단속한다. 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좁게 보면은 문자, 즉 글 그런 것도 되고 이제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는 것도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에 대해서 아주 넓게 넓을 박자죠. 널리 배우고 어라는 건 뭐뭐에 이런 겁니다. 약지이래 약이라는 건 여기 실사가 있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뭔가 줄 같은 걸로 이렇게 꽁꽁 묶어두는 거 뭔가 제약시키는 거 이런 거를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자는 어조사 지자로 대명사 그것이란 대명사입니다. 박학 어문 했잖아요. 문자에 대해서 널리 배웠으면 그것을 약하라, 단속해라, 꽁꽁 묶어서 제약한다. 근데 뭘로 해요? 이래 써 있자는 뭐뭐로서 수단 같은 걸 나타내죠. 예법으로 그걸 잘 단속해라.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물론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그냥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서 책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어떤 뭐랄까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항상 예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약지이래가 따라오는 거죠. 이건 논어의 옥야편에도 나오고 안연편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군자가 문자에 대해서 혹은 문화에 대해서 널리 배우고 예법으로 잘 단속하면은 크게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아니네요. 세한연후 지 송백지 부조. 한 해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한연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끊어버리는데 여기서 사실 뜻을 딱 해보면 연자가 그러다, 그러하다 이런 뜻이니까 세가 해세자죠. 한 해의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 추워진 뒤에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연후를 이후란 뜻으로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세한 연후에 그러니까 한 해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 이렇게 붙여버리는데 원래 따지면 한 해의 날씨가 추워지고 그렇게 된 뒤에 지송백지 부조. 이제 논어에서 자음편에서 인용할 때는 부자가 이제 뒤후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 불자가 이렇게 살짝 작게 들어가 있죠. 아마 이게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 글씨를 쓰시다 보니까 종이도 뭐 넉넉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서예를 할 때는 글자를 좀 크게 써야 작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백이 좀 부족해서 이 안이부자를 좀 작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한연우 지송백지 부조. 지자가 여기서 핵심 동사죠. 동사로 알다. 그럼 뭘 아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다 목적어입니다. 송백지 부조. 송은 소나무, 백은 잣나무. 한 해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여기서 어조사 지자가 왜 들어가냐?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어의 종류를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을 때 목적어는 밥입니다. 이거는 단어 목적어라고 해요. 단어. 한 단어가 목적어가 된 거.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안다. 먹다도 동사였죠. 안다도 동사입니다. 근데 앞에 을이 붙어 있어요. 을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럼 을 앞에 있는 게 목적어란 거죠. 그럼 이 을이란 단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한 해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냥 부사적인 말이고 이건 그냥 뺀다 치면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목적어가 이거 전체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절 목적어라고 그래요. 절 목적어. 문장처럼 기다란 목적어를 절 목적어라고 하는데 절 목적어 안에도 자세히 보면은 주어와 서술어 동사가 있어요. 소나무와 잣나무 주격조사 가가 있고 시들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절이 되어야 되니까 문장에는 절이 되어야 되니까 안음이라고 해서 활용이 되었죠.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 그러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절 안에서 주어, 시들지 않음 이거는 절 안에서 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절 안에서 주어를 표시할 때는 항상 한문에서 어조사 지자를 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조사 지자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아니 불자를 아주 작게 넣으면서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자가 바로 시들 조자죠. 한 해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도 역시 논어인데 언, 충신, 행, 독경, 만방, 가행. 말이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우며 행실이 도탑고 경건하면 이민족의 나라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이네요. 말이 충신, 충이란 걸 우리가 충성스럽다 할 때 충으로 많이 풀긴 하는데 이건 뭐 주희라고 하는 성리학자의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뭐 이거를 다 뭐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푸냐? 진기라고 풀어요. 진이라는 거는 끝까지 다하다. 기는 자기. 진기, 자기 자신에게 아주 끝까지 극진히 다하는 것을 진기를 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진실되는 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말이 진실되고 신뢰가 있으며 믿음직스러우며 행실이 아주 도탑고 후하고 경건하면 공경스럽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은 논어에는 원래 여기 비록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비록 만방 이게 오랑캐 만자죠. 오랑캐 나라 이민족의 나라라 하더라도 아주 야만스러운 나라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이건 뭐 도가 행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죠. 언충신 행 독경 만방 가행 말이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우며 행실이 도탑고 경건하면 이민족의 나라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게 이미지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에서 느끼시겠지만 이 유목이 현재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방이 좀 묘연한 거죠. 옛날에 찍은 사진이 남아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치악의 악식자 부족 여의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하기에 부족하다. 논어 2인편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또 앞의 맥락이 어떠냐. 우리가 이걸 선비사라고 많이 풀죠. 의사도 의로운 선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자는 원래 의미가 전사, 무사 그런 거에 가까워요. 선비라기보다는 좀 굳센 사람의 이미지죠. 사라는 사람은 지어도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의미가 많긴 하지만 이건 공자가 말한 도니까 도의 뜻을 두었다면은 만약 도의 뜻을 두었다면은 구자가 들어가겠죠. 치악의 악식자 부족 여의 치는 부끄러워하다. 악의 악식이 부끄러워하는 대상이에요. 아주 나쁜 옷과 나쁜 음식 그러니까 질이 낮은 퀄리티가 안 좋은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이게 앞에가 다 묶이는 거죠. 그러면 부족 여의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여자가 더불다 함께하다 그런 뜻이니까 함께 의논하기에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공자는 이걸 도에 관련해서 썼지만 안중근 의사의 상황이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생활은 좀 불편하지만 더 큰 뜻을 품고 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도 않으셨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장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